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 방송 크리에이터 실무 8주차입니다. 네, 과제를 인사한 다음에 바로 과제 얘기를 하네. 과제를 안 내신 분들은 과제를 내시기 바랍니다. 카톡 아이디 아시죠? 카톡 아이디 안 알려줄 거야. 이제 찾아서 하도록. 자, 친구들한테 카톡 아이디 물어서 교수님한테 친구 신청하고 친구 추가한 다음에 교수님한테 카톡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 보내는 거는 언제든지 보내도 상관없고 가급적이면 너무 밤늦은 시간에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수님이 왜 화면에 등장했냐면 이거 웹캠 생각보다 예쁘게 나오는데? 혼자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보고 있죠? 8주차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방송 분장 받기 제목을 보고 있죠? 네, 오늘은 특별히 그 전문가를 불렀어요. KBS에서 방송하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교수님이 직접 메이크업을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내가 내 얼굴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한테 받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스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면 조금 더 좋으니까 눈 크게 뜨지 말아야겠다. 알면 좋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수다가 있어요. 궁금하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수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누구냐면 셋이 등장합니다. 저까지. 그래서 나이가 현재 교수님이시면서 현재 광주여대 교수님이시면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신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던 그 교수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는 최근까지도 메이크업을 샵에서 방송국에서 현장에서 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저하고 지금 현재 이제 제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주실 그분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우리는 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대화가 많이 오고 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교수님 얼굴 화장하는 걸 먼저 내보낼까? 수다를 떠는 걸 먼저 내보낼까? 암튼 기대하시고 자 오늘 수업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한솔 실장님이고 방송국에서 분장을 하는 실장님이고요. 여기는 김의형 교수님이고 방송국 분장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다가 2020년 4월 2일자로 서원대학교 뷰티학과의 교수님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지 받아가지고 있는데요. 또 먼저 질문을 할 테니까 질문을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혹시 여기 선배님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면 제가 대답을 해줘도 되겠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꾸민 사람에게 해줄 현실적인 조언이 있나요? 자, 현실적인 조언 빨리 해줘. 현실적인 조언. 뭐가 일단 자, 저는 뭐 편집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목소리를 크게 해줘야 됩니다. 자, 크게. 자, 현실적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꾸민 사람에게 해줄 현실적인 조언. 현실적인 조언. 크게 목소리 크게. 잠시만요. 자, 현실적인 조언. 자,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질문지를 미리 줬습니다. 얘가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이제, 오늘만 노는 날이라서, 그래서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지. 저는 이미 여러분들의 질문지를 받아서, 저희가 4월 달에 이미 질문지 받았죠. 미리 줬습니다. 빨리 답하세요. 현실적인 조언. 네, 우선은 남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뭐 너는 못할 거다. 너는 거기 가면 오래 못 버틸 거고 뭐 금방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데 그냥 본인이 하고 싶고 네, 그런 열망이 있다면 그냥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되게 걱정 많이 했고 결정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할애한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하고 싶다 하면은 우선 해보시고 그때 가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던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성실함 그리고 하나는 싸가지. 성실한 거는 너무너무 사실 어디 가서도 너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함에 그거를 떠나서 일단 제일 베이스 그냥 1, 2, 3도 아니고 그냥 0이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또 싸가지는 왜 그랬냐면 일은 못하면 배우면 늘어요. 근데 싸가지 없는 애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성을 잘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 두 그 친구들이 여러분 선배잖아요. 둘 다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상위권에 있던 친구들이고 둘 다 교직을 해서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둘 다 사실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교직했기 때문에 임용시험을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임용고시를 출제를 3번 정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채점하러도 4번, 5번 정도 들어갔잖아요. 왜 시험을 안 보느냐? 왜 시험을 안 보느냐? 왜 선생님이 되지 않느냐? 근데 선생님 너무 되기 싫다 그러고 여기는 그 막 시험 보려고 한 그때 딱 안 뽑았어요 선생님을. 그러니까 자기는 딱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조금 그 선생님을 2년을 하더니 자기는 현장에 나가겠다고 현장에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일을 할 때 주머니 5만 원도 없었던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290원씩 넣어갖고 다녔거든요 주머니에. 왜냐면 500원만 있어도 애들이 누나 커피 한 잔 먹게 500원만 주세요 이러면 500원짜리 집히면 줘야 되니까. 근데 290원에서 누가 그걸 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해줄 말은 돈이 되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텨야 된다는 거. 솔직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싸가지는 이제 인성이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돈이 너무 없어서 버텨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미용을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여기 선생님부터 미용을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광주에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었고 밤에 11시까지 학교 문 닫힐 때까지 이제 자격증 연습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지만 그때는 사실 매 순간순간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다른 거를 이제 하다가 다시 미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미용을 한 친구들이랑 갭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해포자입니다. 해포자 뭔지 알죠? 저도 해포자입니다. 너도 해. 우리 사실 해포자입니다. 그래서 그 헤어 자격증 딸 때 저희 때는 옛날에 핑거 웨이브라고 젤을 발라서 하는 핑거 웨이브와 빨간색 요즘엔 없었어요. 빨간색 롤을 마는 게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겨울이 되면 손에 젤이 묻잖아요. 차갑게. 그럼 손도 막 얼고 부르트고 그럴 때 진짜 이 마네킹 머리를 잡고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는 걸 봤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서 울었습니다. 못하겠어요. 이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핑거웨이브가 되게 어려웠는데 제가 나중에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핑거웨이브 이제 앞머리 같은 거 오블롱을 많이 잡잖아요.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메이크업을 하다 말고 저기 김우영 오라 그래. 그래서 불려가서 앞머리 오블롱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려운 게 그냥 단순히 정말 고통스럽기만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지나보면 다 나한테 도움이 됐었구나 하는 걸 지금은 많이 느낍니다. 해포자입니다. 그때는 모르죠 뭐. 해포자! 미용을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은 있나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격증 딸 때 너무 괴로웠거든요. 진짜 여름에 합숙하면서까지 집에 못 가면서 아, 그렇지. 피부실에서 잤어요. 잠을 피부 그 관리실에서 자면서 정말 그 베드 너무 좋잖아. 따뜻해서 잠은 자요. 네, 거기 되게 그런 데서 자면서 되게 갇혀서 스파르타하게 자요, 갇혀서. 완전. 자다가 이제 몇 시간 뒤에 일어나서 또 머리 말고. 근데 맞아, 저는 손이 또 느려서, 그리고 사람이 약간 쓸데없이 완벽주의 기질이 좀 있어서 머리를 말면은 그냥 거지같이 말아도 되니까 15분 안에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못 말아서 저만 로트 하나당 머리통 개수가 하나씩 늘어났는데 나중에 한 200몇 개를 말아야 되더라고요. 통 개수로. 그렇다 보니까 아 진짜 포기할까 그랬는데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인가 머리가 맑아져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첫 번째는 근데 시험을 망쳤어요. 왜냐면 커트를 너무 짧게 해서 머리는 잘 말았는데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떨어지고 두 번째 이제 붙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메이크업 전공을 했다고 해서 쓸모없던 일이 절대 아닌 게 지금 현장에서 일할 때 보면은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가르쳐 주세요. 가끔 이제 헤어나 이런 거 가르쳐 주실 때 보면은 이제 그때 말았던 자격증 할 때 말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브러쉬가 들어가야 되는 각도를 잘 알게 된다고. 그래서 남들보다 이해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보낸 시간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용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저도 이제 알다시피 저도 여러분들은 미용과가 있는 시절이고 제가 사실 이게 얼굴이 그렇게 늙진 않았지만 제가 40대 후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네 노인네예요. 늙은이 옛날 사람이다 보니 미용과가 없을 때 이제 전 미대 나와가지고 미대 나와가지고 왜 미용을 해?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 다 기초가 있지만 저는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부딪히는 게 너무 많고 전 심지어 지금 헤어 자격증도 없어. 오로지 메이크업 자격증만 있어요. 민간 자격증 다 있고 국가 자격증도 1회 때 제가 땄는데 헤어는 뭐 해포장 당연한 거지 헤어 전혀 할 줄 모르고요. 대신 이제 먹고 살려니까 업스타일을 이제 제가 따로 배웠어요. 돈 주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선배님들 말씀처럼 메이크업 한다고 헤어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방송국에 가든 샵에 가든 굶어죽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헤어는 꼭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친구들은 교수님은 교수님이니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선배님들 말씀은 꼭 알으셔야 되고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이 시점에서 화면에서 이 언니 얼굴 되게 작게 나오고 이 언니 얼굴 되게 크게 나오잖아요. 이거 불합리합니다. 이 언니가 뒤로 가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 이거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질문. 자, 방송국에서 일할 때의 다른 곳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방송국 일할 때 하고 샵이나 웨딩홀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이걸 물어봤는데 이건 저부터 대답할게요. 돈이 다릅니다. 샵이나 웨딩홀은 그때그때 돈을 딱딱 주고 돈이 더 많이 줍니다. 저 입장에서 그렇고요. 영화나 그리고 무대는 돈이 더 짭니다. 그런 저는 제가 일할 때는 근데 제가 일할 때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이에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늙은이.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 대답해 줄 겁니다. 그 다음 연령 대답해주세요. 다른 점은 솔직히 저는 집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았고 다른 데서 일할 때보다 현장 일을 선호했던 거는 그 현장감의 그 생생함, 그 짜릿함, 그 카메라 밖에서의 돌아가는 그 일이 정말 뭐에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샵에 똑같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삶 사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가장 다르다 하는 것은 생동감 그리고 이 재미 이게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선생님은 이제 부르주아한 거고 교수님은 프로레타리아 어려운 말로 나쁜 말로 말하면 이제 그치. 자 이제 젊은 선생님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점. 혹시 네. 방송국에서만 일하셨나요? 방송 거의 그렇긴 해요. 거의 그렇다네요. 네.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외부에서 일이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출장처럼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광고 촬영도 하고 그러고 하는데 근데 선생님 교육 영상이나 홍보 촬영 네.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거하고 방송국하고 다른 점을 얘기해주면 여기 선생님이 뭐 TVN도 하고 KBS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안에서는 이제 샵이나 뭐 이런 데랑 다른 건 이제 프로그램마다 해야 되는 메이크업이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뭐 예능 프로는 예능 프로에 맞는 게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대머리 분장을 한다 이런 뭐 볼드캡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조커 분장을 한다 그럴 땐 뭐 조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평소에 뭐 그냥 뉴스에 관련된 그런 아나운서들 하는 메이크업이 있을 것이고 그냥 기본 메이크업 하는 게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보통은 방송국에 있으면은 내근을 하는 게 있고 이제 나가서 드라마를 하는 외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내근이 체질인 사람이 있고 외근이 체질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조금 활동적인 거나 이제 뭐 드라마 이렇게 돌아가는 거나 뭐 현장 보는 일 이런 거 좋아하면 보통 드라마나 이쪽에서 역동적인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런 거 많이 하고 이제 조금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오는 출연자들 분장해드리고 뭐 스케줄 관리하면서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내근에 있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할게요. 방송국에서 일할 때 특별한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제일 젊은 언니부터, 제일 젊은 선생님부터, 김하수 선생님부터, 실장님부터 방송국에서 일할 때 질문지를 줬잖아요, 이미. 보냈잖아요. 방송국에서 일할 때 특별한 고충,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특별한 것 중 처음에는 이제 학교를 딱 졸업하고 오면은 이제 우선은 제가 당장 쓸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학교 재료를 가지고 쓰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회사에서 지원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뭐 메이크업 포에버 쓰는 사람이랑 학교에서 나눠주는 파운데이션 쓰는 거랑은 아무래도 베이스 자체부터 조금 쓰는 게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 약간 특히 색조 관련돼서 좀 마련할 때 조금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마련하는 게 조금 힘들고 이제 연차가 조금씩 쌓이면서 내 월급도 늘면서 이제 구매하는 게 한두 가지씩 늘고 이제 학교 브러쉬 쓰던 것도 이제 뭐 피카소 거 막 이런 거를 사든지 요새는 뭐 동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인조 모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구매하고 처음에 이제 재료 관련해서도 조금 그런 게 없잖아 있죠. 네. 저는 재료 이런 거보다도 대기하는 시간이 이거 봐 그것도 있잖아 있어 이것도 있어. 잘 기다렸거든요. 네. 대기하는 시간이 정말 아침에 스탠바이는 6시 반에 하라고 해서 스탠바이를 하는데 실제로 분장 들어가는 시간은 막 8시, 9시에 시작을 해요. 늦게 연기자가 꼭 누가 하나 늦게 와. 근데 이제 그 연기자가 꼭 핑계를 이거는 분장팀이 늦어서 늦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제 많이 뒤집어 씌우고 삐처리하면 좀 못하겠네. 삐처리를 못하는 관계로 욕을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 욕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약간 PD들한테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조금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괜찮은데 이제 대기 시간이 정말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끝나는데 하루에 막 기본적으로 한 6시간, 7시간은 대기하는 것 같지? 한 6시간, 7시간?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고 촬영하는 데 가서 이제 지켜보다가 수정해주고 이런 건 물론 있지만 정말 대기하는 시간이 세월이 길어요. 집에 못 가요. 대기하는 시간. 저는 제가 이제 여기 선생님들을 알잖아요. 제가 이제 10년 넘게 다 본 선생님들이라 여기 실장님이랑 교수님이랑 되게 착하니까 이렇게 이제 왜냐면은 착하니까 이런 걸 이제 사실 그게 제일 힘든 점이긴 한데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이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들보다 젊은 시절에 어릴 때 시작하기도 했겠지만 그때는 옛날이고 내가 옛날 일할 때는 메이크업 분장하는 사람이나 헤어하는 사람들이 중퇴, 고퇴, 중졸, 고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알기를 야 메이크업, 야 미용 이렇게 부르는 사람 되게 많았어. 야 코디 분장 이렇게 어디 갔어? 근데 나는 이미 4년제 미대를 나온 여자고 자존심이 많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르면 못 들은 척, 귀 이어폰 꽂은 척,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 자존심이랑 많이 이렇게 부딪혔고, 심지어 내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도 나한테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술자리 같은데, 그리고 지금 말하면 성희롱으로 잡혀가고 성추행으로 잡혀가는 일들을 되게 많이 당했어요. 근데 교수님도 여러분들, 교수님 지금 보면 모르겠죠. 예전에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젊고 지금보다 좀 조금 더 예뻤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독님들이나 이 남자 연기자들이 이렇게 교수님한테 찝쩍거리고. 그래. 지금 아무도 안 찝쩍거려. 그럴 때 그런 게 되게 많이 힘들고, 마치 어떻게 해주면, 술을 같이 마셔주면, 같이 만나주면 내가 너한테 분장일을 줄 것 같이, 막 그렇게 말한다든지, 그리고 나는 이미 4년제를 나와서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도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렇게 자존심을 긁을 때, 그럴 때가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좋은 파운데이션 통에다가 막 거의 썩기 일보 직전에 제품들을 담아갖고 다니면서 막 7년 된 거, 7년 된 거, 7년 된 거. 7년 된 립글로스는 기본이었어요. 7년, 10년 된 거 막 담아갖고 다니면서 막 발라주고, 여기를 뭐 놨다가 오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굉장히 피부가 예민한가 봐. 막 이러면서 해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자,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 뭐가 있나요? 자, 누구부터 대답해 줄까요? 자격증은 다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다고 해서 메이크업 자격증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은 메이크업을 하지만 나중에 내가 뭘 할지도 모르고, 실제로 방송국이나 이렇게 현장 일을 하다 보면 메이크업이랑 헤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샵으로 나갈 경우에는 요새는 또 웨딩 네일을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과 업스타일과 네일 아트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가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우리 4년제잖아요. 다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4개 다 보유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그대들이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격증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민간 자격증 같은 것도 저는 뭐 딱히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본인이 관심 있으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일단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자격증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보유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옛날 사람, 늙은 사람이라서 저는 메이크업 자격증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 자격증. 여기 선생님은 2개 있다고 했죠? 여기 선생님은 몇 개 있어요? 국가는 1개. 네. 국가는 1개밖에 없대요. 어머 세상에. 여러분들은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어리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용 분야 중에서 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게 되었나요? 여기 이제 우리 김한솔 실장님부터 말해주세요. 네. 뭐 소위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 뭐 돈이 안 된다 이러면서 저한테 주변에서 이제 헤어를 해라 피부를 해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당시 네. 그랬는데 이제 뭐 그냥 메이크업 하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재밌었어요. 수업을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수업을 전체 다 들었거든요. 헤어, 메이크업, 피부를 다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공 세분화를 하고 그랬는데, 메이크업 할 때가 제일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그래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우영 교수님? 저는 처음에 피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금 적성에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가진 신체적인 조건 자체가 손이 두툼하고 살이 많고 손이 따뜻해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신체 조건을 가진 데다가 체격도 좋고 힘도 좋고 해서 피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피부 수업에 잘 씻고 오는 친구들도 대부분이지만 잘 씻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아 이래도 돼? 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니 어느 날 어떤 교수님 지정하시고요. 아니 내가 피부를 추천했는데 계속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짝꿍이랑 이렇게 우리는
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쌍방이. 근데 오일을 발랐는데 이제 때가 조금 밀리고 때가 밀리거나 그리고 여름 쪽 가까울 때 한 5월 말 정도부터 되면 땀이 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채취 같은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냄새에 너무 약했어요. 오일이나 아로마 향에 냄새가 굉장히 약하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그런 이유도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장 결정적인 거는 확실히 메이크업은 눈으로 결과물이 바로바로 보여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장점? 그리고 못생겼던 사람이 예뻐지기까지의 그 과정이 우리는 솔직히 한두 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길어도. 근데 피부 같은 경우에 피부가 안 좋아졌던 사람이 좋아지려면 막 6개월, 1년.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에도 머리 숱이나 모 양이나 모 류에 따라서 스타일링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으로 금방금방 확확 와닿기 때문에 정말 뭐 마찬가지로 제일 재밌었어요. 네, 그 이유가 가장 커요. 저는 메이크업을 제가 잘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람이, 저는 원래 미대를 나왔잖아요.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요즘은 중고등학교 때 화장하면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대학교 들어가면 화장을 할 수 있었는데 저 화장하고 학교를 딱 갔는데 애들이 처음으로 예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었던 소리를. 물론 92년 1월 27일 날 셀카푸스란 이유로 예쁘다는 소리를 듣긴 했으나 근데 화장을 하고 딱 갔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예쁘다 그래서 내가 화장을 잘하는구나 생각해서 메이크업을 좀 해볼까? 이러다가 나 메이크업 좀 잘하나 보다 그랬고 또 대학교 동아리를 연극하는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연극하는 동아리 극단을 하는 선배가 마침 딱 있어서 너 미대 너 오늘부터 분장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분장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분장하는 걸 해봐야 되니까 자 메이크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몇 분, 최소 몇 분, 최대 몇 분이 걸리나요? 김한솔 실장님부터. 네, 남자는 오래 해봤자 한 5분 하는 것 같아요. 피부 상태에 따라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 5분에 웬만하면 다 끝내는 것 같고 여자는 빨리 하면 속눈썹까지 다 붙이는데 한 15분. 우와. 너무 머리까지 다 하면. 머리까지 다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간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메이크업은 20분, 머리도 한 최대까지 다. 최대 한 40분까지라고 할까요? 네, 그 정도. 남자는 최대 몇 분? 남자도 메이크업보다는 헤어하는데 오래 걸려서 그죠. 네, 그래, 그래서 20분 한 걸려요? 2-30분 정도. 남자는 20-30분, 여자는 40분 걸린답니다. 우리 김우영 교수는? 저는 이거 현장 방송이랑 무대랑 샵이랑 다 다르긴 한데 샵 같은 경우에 웨딩이나 혼주 손님이 왔을 때 남자분들은 만약에 머리 숱이 없어서 흑채까지 한다 이럴 때 10분 넘지 않아요. 샵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거든요. 그리고 여자 손님 같은 경우에도 메이크업 다 하고 헤어까지 하는데 40분 넘지 않아요. 네.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무대 분장할 때는 여자는 머리까지 다 해서 20에서 25분, 샵에서 할 때는 돈 많이 받으니까 좀 더 정상껏 해서 40분 전후. 방송할 때 생각해보면 여자도 30에서 40분, 남자도 10에서 20분을 했어요. 왜냐면 방송은 건 바이 건이 아니라 그냥 얼굴마다 그 기억을 하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샵에서 할 때는 정성껏 많이 해서 팁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호영 선생님이 이 다음 타임에서는 김호영 선생님이 우리 김호영 교수님과 지금 일부러 쌩얼이에 여기다가 얼굴을 하려고요. 왜냐면 교수님 얼굴 보시면 지금 그 특수분장 하느라고 저번에 막 발라가지고 얼굴이 막 났거든요. 지금 알러지 상태가 안 좋아서 해주시고 우리 김환 선생님이 그 여자 드라마 메이크업 뭘 할지 아이돌 메이크업 할지 아직 고민하고 있다는데 고민해서 예쁜 거 해줘요. 예쁜 거. 그 타임 좀 이따 타임에 다시 만나요.